안녕하십니까. 법원팀장 조익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민선 8기 구미시정 1년 주요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및 민선 8기 1주년 주요 성과 설명 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및 민선 8기 1주년 주요 성과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구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1년이라고 벌써 특별히 받아지는 것도 없고 1년이 특별히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그 기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큰 적은 아닌데 다만 이제 언론인 여러분과 작년 연초에 한번 뵙고 한동안 못 뵌 일이 있어서 심판하게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오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자료에 품위된 자료를 읽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1만 구미 시민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세임한 구미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을 보았던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구미시를 돌이켜봤을 때 침체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차이도 없지만 서로 간에 불신, 반목 이런 것들이 생겨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가 조국 건재화를 이끌었던 그 위상이 위축되어 가고 있었고 또 공직사회도 활력보다는 경직이 만연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하다는 불만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바꿔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만 혁신 또 혁신으로 서로 스스로 다시 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첫날 공무원 우리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운동화를 선물 받은 그 신발을 신고 하루하루 뛰고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답이 나오고 엿버리고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 또 정부 사업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출장 횟수를 파악해보려 하니까 대통령실, 또 국회, 세종, 옥천 다시 가면 한 38회를 방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달에 한 3번 이상, 3번 이상 방문해갖고 거리로는 하니까 45,600km 되는데 서울 부산이 400km로 봤을 때 한 57회 정도 왕복한 거리가 안 되느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시작이 비상경제대책 TF 가동이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부분부터 홍기를 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5개월에 걸친 현장 소통 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한 300여 건이 논의가 되었는데 한 266건을 반영하거나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소통을 위해서 아침은 먹고 다니세요라고 해서 한 5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2주니까 주에 한 번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52회를 시행해서 직원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 시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우리 구미는 취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을 방문을 한 37회 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공항 행정의 성과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빈다리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안 해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스피드 있게 해야 된다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회의, 스탠딩 회의, 또 종이 없는 회의 등을 도입하고 또 빠른 의사결정, 요즘 현안들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현안 대책회의를 자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사회가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 중요 직무급제 도입, 또 전문직위 확대를 시행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경쟁력과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강행해서 미래 도시 기획실을 신설하고 거기에 인구 측량과 미래도시 전략과 낭만 축제과 공공시설과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시가 당면 현안이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이제 굿모닝 수영 특강이라고 한 49회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뭐 거의 한 주에 한 번 거의 빠짐없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내부망에 공무원 내부망에 그런 걸 왜 하냐, 아침부터 왜 나를 불러줬겠냐, 이게 뭐 의무냐, 뭐 네가 내 심심함을 왜 뺐냐,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다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자리가 차고 있고 또 간부들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들 또 자기 주제에 맞는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련되는 시민분들, 시민단체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굿모닝 수요 특강을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사회에서도, 구미 시민사회에서도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미는 뭐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뭐 좀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희망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더 많이 하십니다. 지난 1년은 41만 구미 시민의 영혼이 하나로 모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내내적인 여건, 외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미 시민들의 어떤 성원이 결집되어 이제 조금씩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지난 1년이 교약의 기반을 준비한 시기였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우리 저번에 자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이만 분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목차의 정보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서 구미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차세대 전략산업유치, 난강 관광 배포와 주민 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공항과 연계해서 공항 경제권의 파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에 오면은 떠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중심으로 장학제도도 개선하고 또 명문 고등학교를 구성하는 등 교육 여건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부터 주거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전면 확대 강화하여 구미를 다시 젊은 도시, 청년들이 정착하는 도시,
예컨대 청년 특별시로 재창조해 나가야 구미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민분이 액자를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 어떠한 난관도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 41만 시민들의 의지만 결집된다면 구미시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많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이 여러 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은 이것으로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정된 시간까지는 질의를 받고 향후 7월 중에 인천선거 언론 간담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질의를 위해서 지정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BS 김동욱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S 김동욱 기자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험 자료에도 방사능신 클러스터 유치라든지 다양한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좀 특화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발표가 난다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국민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지금 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된다면 좀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당초에 6월경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한 달 밀려서 7월 중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순경에 발표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지고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반도체 특화단지가 구미에 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공대 연구원 계리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실태를 파악하고 또 기업 협의회를 만들고 반도체 기업 협의회를 만들고 또 전국의 영양인을 모시고 또 특강도 들었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모든 관련되는 분들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이 2월 1일 날 금홍대를 오셨을 때도 그런 일을 했고 또 총리님도 최근에 가서 그런 일을 했고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또 산자위원 중에 우리 구장한 의원도 계시고 가희동정의회 우리 김영식 의원도 계시고 또 우리 그 산자위원회 우리 대구경북 출신 양금희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또 한무경 의원님, 또 양향자 우리 반도체 등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산으로 갔고요. 세종은 당연히 갔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반도체 인력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경상북도와 2만 명 양성에 대한 대학, 지역대학 모든 거의 주요 대학이 다 참여하는 인력 양성에 대한 행사를 결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가 수도권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이저 메모리 칩으로 가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리 구미의 소재 부품의 어떤 지원으로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구미에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방송도 많이 해주시고 중앙에 방송에 많이 나해주시고 여기 대구 경북에 나오는 중앙에서 봐야 보는 건데 좀 많이 좀 내주시고
반도체를 통해서 LG, 삼성, 외국 통해서 수십 년간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도 TSMC 공장을 쓰고 여건이 우리는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수원에 삼성전자를 두는데 파브레이도 LG가 있고 구미 쪽에서 특히 반도체를 전망으로 특화한 점에가 앞으로 미래 설계까지도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로 어떤 진출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방위산업도 새로이 국가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구미에서도 추진하고 있던 부분인데 타도시에 대해서 구미가 방위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또 포항이 선도적으로 가까이 있고 에코프로도 그쪽에 가까이 있는데 SK 매출보다 크고 이런데 그 구미 쪽에서 2차 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지 세계 산업도 어떻게 할지 거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반도체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고 설계가 있고 또 메모리가 있고 비밀소리가 있고 또 새로 시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뭐 반도체랑 붙은 게 여러 분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뭐 있는 걸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되지. 뭐 그래서 지금 그 메모리 쪽으로 삼성이나 SK가 대규모 투자,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도 대규모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단지가 되면은 그 소재 부품 기업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중 간의 관계 또 TSMC의 경만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과거의 질서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야 되면은 이 용수도 풍부하고 또 전력도 바로 그냥 그 철탑 없이 바로 옆에서 뽑을 수가 있고 또 항공 물류도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이 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와야 되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가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지금 뭐 이 지역에 한 190개 회사가 병력에 들어가 있고 또 방산기업이 과거에는 호탄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방산도 IT입니다. IT 기업이고 IT 제품이고 그래서 뭐 천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센서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을 우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이제 시장입니다. 뭐 5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국민가 뭐 잘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기회로 더 큰 방산 관련 프로젝트를 유치해가야 된다. 일부는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수도 있는 기업들이 품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2차 단지 같은 부분은 포항이 뭐 선정을 하고 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하는 부분은 또 바다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해도 그게 양극재, 음극재, 뭐 전구체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다에 가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내륙에 와서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LGBCN도 좀 투자하고 있고 여러 2차 전지 기업도 좀 분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원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HCM 오승훈 기자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현안인데요. 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가 이끌어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 배후도시를 어떤 분야의 어떤 산업을 좀 특성화시켜서 공항 배후도시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그런 큰 틀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광 바이오도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이 그냥 뭐 비행장만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공항 주변에 지원하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살고 거의 지금 이거 시장 깨지시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인들 앞으로 공약도 한번 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공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자치단체, 여러 군데 자치단체가 이거 물밑에서 엄청나게 저는 경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인프라를 조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기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공항이 온다고 뭐든지 오겠지 하다가는 오지 않고 다 뺏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 신도시, 개업 신도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어떤 개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념의 공항 신도시를 할 거냐, 그 기능이 뭐가 되느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조직으로서 좀 더 뭐랄까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지금 용역도 마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 배후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하여튼 그 인프라가 도로, 철도 인프라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산속에 신도시 해놓는다고 그게 성공할 리가 없고 그래서 구미에서 군위로 가는 고속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는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고 또 철도도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가는 철도도 반드시 구미를 지나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우리 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서 우리 그것을 저희들도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거나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미는 현재 보면은 신공항 유치와 또 반도체 포괄한 유치와 낙동강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듯 크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구미의 유치를 위해서 어깨에 큰 힘이 들더라도 반도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시민으로서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기자님들도 이거 다 모였으니까 모였는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반도체 유치를 우리 구미에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박수를 한번 좀 쳐줍시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견이 대체 결정됩니다. 일단 이견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구미시가 당초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로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큰 단지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국가 첨단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특화 단지를 지정을 지금 3자부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 2차 전지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정부에서 그렇게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는 그 법에 따른 반도체 특화 단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 반도체 특화 단지의 분야를 소재 부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게 맞고요. 지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인가 육성법이 있습니다. 소부장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는 로봇입니다. 도과장님 로봇인가 대구? 이모빌리티. 대구는 이모빌리티, 경주는 뭐 하고
그게 이제 금방 섞여서 원래 가니까 조금 혼선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 소부장법에는 그냥 로봇을 신청했습니다. 로봇을. 네, 했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특화단계로 가는 그걸 신청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 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 뉴스통 신정식. 네, 공부의 신정식입니다. 요즘에 보면 각 지자체가 청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본시도 청사에 용역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3년 가지고 5,200에 해가지고 20만 원 발표하고 하는데 본시 같은 경우도 청사가 올해 3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460을 해가지고 이제 의뢰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구미 시청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9년도인가 이게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한 40년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뭐 건물이야 뭐 안전 진단에서 튼튼한데 제가 기억으로 제가 97년도에 여기 시청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공무원 인원이 900명인가 뭐 제가 기억으로 크지 않은 한 1000명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수가 한 1900명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관, 뭐 1별관, 2별관, 또 밖에 민간 건물, 또 농산물 도매시장, 또 선산출장소 그렇게 분산되어 있음에도 뭐 언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본청에 유휴공간이 하나도 없고 회의실도 없어가지고 직원들끼리 회의할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의원님 방도 1인 1실 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 간담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2인 1실 하는 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그래서 그 공간도 마련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효는 충분히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아마 전체 기본 컨셉이나 잡아보자 해서 아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뭐 400억이든 그 얼마 될지는 아직 그 개념을 잡아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시의회 시민들과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은호 기자님 교육 말씀드립니다. 네, 경상도의 박은호 기자입니다. 그리고 시상이 곧 이제 아시아권 대회 육상대회 이제 대회를 받으러 해외 간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25년도에 아시아 육상경기 대회를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서울이 75년도에 했고요. 인천이 2005년도에 했고, 우리가 이제 25년, 국내에서는 세 번째, 인천 다음으로 20년 만에 개최하게 됩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도 강력시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구미가 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많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설 모델링 또 우리가 이 대회를 계기로 구미시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국제대회를 과거와 달리 국가 전체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요즘은 국제대회에서 너가 알아서 해라, 지자체는 알아서 해라 워낙 많기 때문에 국제대회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우리 시설 모델링 좀 하고 이 기회에 길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계절 전선 후 훈련할 수 있는 지역인들 훈련할 수 있는
예컨대 뭐 육상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뭐 문서는 확인 안 됐지만 구두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다음 태국이 이제 23년도 금년 대회를 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신문지를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가서 봐라 행사 어떻게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봐야 된다. 가서 우리도 그게 맞는 태국 방콕은 수도입니다. 수도. 우리 같으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와서 또 부족하면 또 중앙정부 도에 또 건의해가지고 어쨌든 또 받아내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 바로 빠다니 TF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마치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지역의 분위기가 이제 좀 뭔가 저는 아직도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썼더니 그 언론에 이제 기사도 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직 내부에도 더 변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선배한테 배운 그 행정의 룰, 관행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구미가 절대 살아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국장님들 회의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구미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적의 여건을 봤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중앙에 1급 이상 중에 구미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장창은 한 사람도 없고 요번에 이제 용산에 그 스님 행정관이 국정기획비서관으로 한 분이 갔고 그 1급 정도인데 하라고 해주셔요. 그만큼 구미를 도와주려는 그 알게 모르게 이런 여건이 어렵고 경상북도도 공무원 인적 구성이 북부권으로 많이 이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신도시를 도청 신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면 과제가 있겠지만 뭐든지 안동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는 이게 정말 어렵다. 이제 기업도 공단도 이제 옛날에는 대구 경북에서 국가 상당하면 구미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구에 100만 평 추가를 더 하고 경주도 국가 산다, 안동도 국가 산다, 울진도 국가 산다, 영주도 국가 산다 하고 있었고 도원에 전체적으로 국가 산다, 뭐 그뿐만 아니라 김천도 있고 상주도 있고 뭐 일반 산다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기업하면 구미 오는 시대는 이제 갔다. 그래서 구미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인프라를 조성해야 구미가 현상 유지나 더 잘 되지. 안 그러면 저는 구미가 망한다,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회를 잘 가지고 공항시대에 맞게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발전을 하지. 가만히 있어서 줄 사람은 구미에 줄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한 조직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불을 켜고 왜 그게 구미 안 하고 딴 데 가야 되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을. 네.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경북 중소기업협의회가 분리가 됐는데 그게 도청으로 갑니다. 신도시로. 경북도 중소기업협의회가 이제 사무실이 도청에 이제 입주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그건 맞겠죠. 신도시에 넣어야 되지만. 저는 이제는 도 안에서 균형 발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에도 국가 상단이 있고 도청이 갔습니다. 이제는 도의 어떤 것들이 기능적으로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에 가야 도 전체가 발전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아이디어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또 뭐 식사 소찬을 준비한 것 같은데 가서 또 편하게 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 2021년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